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깬 적 있으신가요? 무의식 중에 이불을 걷어차고 깨어보면 다리가 욱신거리거나 당겨서 잠결에 주무르거나 방안을 서성이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장을 보러 잠깐 나갔다가 시장 골목 중간쯤에서 괜히 벤치를 찾아 한참을 쉬어야 했던 날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조금만 걸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 젊을 땐 거뜬했는데 이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종아리가 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잖아요. 괜히 병원 가봐야 별말 없을 텐데 뭐.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나서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었고 이미 일부 조직은 괴사 직전이었습니다. 그저 저리기만 했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저는 그분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 한 걸음만 빨랐어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 저림,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내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 버린다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도 나만 이러겠어? 하고 넘기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걷다가 쉬면 되지, 잘 때 다리 좀 저린 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다리 저림은 하지정맥류, 척추신경 압박, 혈관 폐쇄, 신경 손상,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깊은 정맥혈전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증상은 단순한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요. 특히 60대 이후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은 그 사람의 혈관 건강, 신경 상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 가서 피나 뽑고 검사 받는 게 더 고생이지 하시며 그저 참고 버티기만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자가 진단 기준은 당신의 다리 저림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증상에 맞는 생활 속 해결 습관도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당신의 다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를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가 당기거나 저린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다리 저림입니다.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걸을 때 종아리가 뻐근하고 힘들긴 한데 하루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요즘 다리가 좀 저린데 뭐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이런 말들 혹시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께 이런 말씀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 저림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이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는 순환기 질환을 주로 다루는 의사로서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리 저림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 결국 병이 깊어져 수술이나 시술까지 받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5가지 원인에 대해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각 원인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의 무거움이나 저림을 느끼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다리를 걷기 위해 사용하는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맥과 동맥, 신경, 뼈, 근육, 그리고 관절까지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저림이라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조용히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놓치고 말죠.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이 미세한 경고음을 함께 들여다보며 단순한 통증 그 이상일 수 있는 다리 저림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원인은 하지정맥류입니다. 말만 들어도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리 정맥 안에는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생활 습관 혹은 임신과 같은 특정 요인들로 인해 이 판막이 약해지면 정맥 안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정맥류의 시작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혈액은 다리에 정체되며 다리 피부 아래 실핏줄처럼 도드라지는 정맥이 튀어나오고 종아리는 무겁고 뻐근하며 자주 쥐가 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피부 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시장 상인, 교사, 간호사, 요리사처럼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 혹은 집에서 살림하시느라 하루 종일 서 계시는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시는 68세 김영옥 어르신은 30년 넘게 시장에서 야채를 파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거웠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결국 피부 궤양까지 진행되어 병원에 오셨고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정맥류는 조기의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지정맥류 증상을 요약해 볼게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 다리에 실핏줄이 도드라지거나 보라색으로 변한 부위가 있다. 밤에 자주 쥐가 나고 종아리가 붓는다.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한 관찰과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2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문제를 단순한 통증으로만 생각하지만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신경성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중에도 마트나 시장을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해지고 앉아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런 경우 단순히 다리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허리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박지원 어르신은 마트 구경만 해도 다리가 저려서 자꾸 앉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며 무심히 넘기셨지만 이웃의 권유로 병원에 오셨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간헐적 걷기와 허리 구부리기 걷기 등 생활 운동을 통해 큰 회복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 들어서 다리가 저린 거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 계신다면 이 두 가지 질환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지 정맥류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다리 저림이라는 증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저림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지? 하고 의아해 하시지만 사실은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다리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하며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나쁜 습관, 바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장시간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실 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은 채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되기 쉽고 다리 근육은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해 혈류가 둔해지며 정체됩니다. 특히 무릎 뒤쪽과 허벅지 밑에 압박이 오래 지속되면 정맥 속 혈류가 막히면서 정맥류나 혈전의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는 무조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을 돌리거나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만으로도 혈류 흐름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꼬거나 바닥에 오랫동안 무릎을 접고 앉는 습관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다리 아래쪽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저림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좌식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편안한 자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자세가 다리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혈관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들거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장 가방이나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행동은 다리 근육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과 종아리의 하중이 한순간에 증가하면서 혈관 내압이 높아지고 기존에 약해진 정맥벽이 더 늘어나 정맥류나 부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운동은 꼭 필요하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오래 걷기보다는 5분 걷고 12분 쉬는 간헐적 걷기 방식이 혈관과 신경에 훨씬 안전한 방식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할 행동은 과도한 온열기 사용과 뜨거운 물찜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을 느끼면 전기장판을 켜고 높은 온도의 찜질팩을 다리에 올리시는데요. 문제는 높은 열이 오히려 혈관의 탄력을 저하시켜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초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 뜨거운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화상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저온화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내가 그 정도로 뜨거운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찜질은 약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15분간 담그는 족욕이 가장 좋고 그 이상 고온의 열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며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다리 저림은 물론이고 정맥혈전, 즉 피떡이 생겨 다리를 붓게 만들고
심하면 폐색전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에 7잔 이상 시간 날 때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6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다리 저림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말초신경과 말초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관 모양인데 니코틴은 이 관을 갑자기 조이듯이 수축시켜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흡연자분들 중에 담배를 끊고 나서 다리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흡연과 고혈압, 당뇨가 함께 있는 분들은 다리 저림이 심해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술 역시 신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말초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술로 인해 혈당 조절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신경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태도도 큰 위험입니다. 다리 저림은 절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장애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진짜 첫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리 저림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다리 저림은 분명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고 계신다면 단지 증상 완화를 넘어서 다리 건강 자체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직접 권해드리고 그분들이 효과를 체감한 실전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라운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2030회 움직여 보세요. 마치 피아노 페달을 밟듯 자동차 엑셀을 밟듯 발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정체돼 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자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루 3회, 한 번에 23분만 해도 혈류 흐름이 무려 30% 이상 개선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장시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동작입니다. 둘째, 간헐적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조건 오래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너무 오래 걷는 것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이 바로 5분 걷고 2분 쉬고 방식입니다. 처음엔 짧게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걷는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 방식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신경을 보호하고 다리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는 동시에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 중에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걷던 분이 한 달 만에 30분 이상 걷게 되셨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걷기 자체가 어렵다면 집안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며 간헐적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걸음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걷기입니다.
이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걸으면 신경이 눌려 통증이 더 심해지지만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이듯 구부리면 신경 통로가 넓어져 압박이 완화됩니다. 카트를 미는 듯한 자세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마트에서 쇼핑 카트를 밀며 걷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걷는 자세를 바꿔보세요. 그 자세 하나가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넷째, 족욕과 온찜질 습관화하기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 저림이 심한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8도 내외의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고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낸 후 따뜻한 양말을 신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다리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 통증도 완화됩니다. 또한 몸이 따뜻해지면서 수면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량 늘리기입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루에 7잔 이상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시간을 나눠 조금씩 여러 번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저녁 시간대에 꾸준히 물을 섭취해 보세요. 물 한 잔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아 다리 저림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발가락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생활화하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하나하나 잡고 부드럽게 돌려보거나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이 동작은 특히 말초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저림 증상이 생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3번 5분 정도만 해도 즉각적으로 따뜻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식사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입니다. 혈당이 급격한 변화는 신경에 큰 자극이 되며 그로 인해 저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면 몸에 큰 부담이 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체중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무릎과 발목, 정맥에도 무리가 가면서 저림 증상이 심해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나나, 두부, 아몬드, 시금치 같은 음식은 신경과 근육에 좋은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여러분의 다리를 건강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던 다리 저림, 걷다가 자꾸 쉬게 만드는 그 묵직한 통증, 그리고 이유 없이 화끈거리는 발끝의 감각들, 이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넘기신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호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들을 삶에 들여놓는다면 우리는 다시 걷고 다시 잘 자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만나 뵌 수많은 분들 중에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물 좀 더 마신다고 이 저림이 사라지겠어? 그렇게 고개를 갸웃하시던 분들이었지만 3일, 일주일, 3주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시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발을 담그고 잠들 수 있다는 게 꿈 같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딸이랑 다시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꾸준한 걷기, 발목 펌프, 물 한 잔, 온찜질 하나가 우리 몸속 순환을 깨우고 막혔던 신호를 뚫고 다시 건강한 흐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특히 다리 저림은 단순한 증상을 넘어 심각한 혈관 질환, 신경 손상,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응은 병원 진료일 수도 있고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걷는 게 점점 두려워지셨나요? 수면 중 저릿한 통증에 계속 깨고 계신가요? 발끝이 얼얼하고 감각이 둔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중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꼭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발을 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부터, 물을 한 컵 더 챙겨 마시는 것부터, 혹은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루 한 가지의 건강 습관은 내일의 두 번째 습관을 만들고 일주일 후에 작은 변화가 되고 한 달 후에 새로운 몸의 감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변화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다리 저림은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 꼭 챙겨야 할 몸의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몸과 마음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잃었던 웃음과 평온이 조금씩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